자, 우리 함수의 극한과 연속 대단 마무리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존재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정의를 자극한 우극한이 같은 걸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극한에 대한 정형 또는 우리가 부정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적절한 변형 및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충분히 그놈에 대한 극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배웠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보시면 우리가 1번은 지금 x가 0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그때 분모는 이제 무한소분의 상수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소분의 상수꼴은 분명 우리가 분모는 계속 작아지고 분자는 그러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는 한없이 커지는 무한대 상태로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x제곱은 무한대, 그리고 5x도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부정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여기 있는 2번에 앞에 있는 x제곱은 이 무한대가 훨씬 더 빨리 커진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커지는 애에서 여기 있는 이 무한대를 빼더라도 결과적으로 얘는 우리가 그 무한대로 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얘가 부정형으로서 계산한 방법에서는 여기 있는 요놈을 x제곱으로 묶어줘서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죠. x 묶어주면 너는 분명 뭐분의, 그렇죠, 1 마이너스 x분의 5 못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제서 여기 있는 이 무한대를 적용시키면 얘는 무한대 곱하기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서 얘는 0에 수렴하고, 그때 무한대만 나와서 무한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정도 제곱이 훨씬 더 빨리 커진다는 생각으로서 접근하신 것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죠. 여기는 이 절대값 씌워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절대값을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을 좀 별개로 생각을 했어야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정의로 활용하겠다는 소리야. 즉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애랑 x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좌극한 우극한을 봤을 때 이때의 이 절대값은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것이고, 이때 밑에 거에 있는 우극한에 대한 절대값은 이제 그대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그럼 이걸 약분하면 얘는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얼마? 1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뭐하니까 다르니까 3번 또한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4번은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여기 봤더니 x가 무한대로 하나씩 커져가는 상태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4번 더 발산이 될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무한대 무한대꼴 중에 분모의 차수가 2차, 그리고 분자는 1차이기 때문에 분모 차수 훨씬 더 크다면 이때는 우리는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그렇죠. 우리가 0에 수렴한다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내용이고, 이때 여기 있는 1번부터 하나씩 천천히 봐보죠.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함수, 2차에 대한 내용을 주어졌으며, 그때 x가 2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그의 극한값은, 알다시피 얘는 연속입니다. 연속 함수일 때는 우리가 얘를 그냥 뭐해서 대입한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찾아도 보정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2를 각각 대입하면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 결과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고요. 자, 2번은 이제 우선 3을 대입해보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부정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를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너는 x-3에 x 플러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때 분모 분자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때 3을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그 결과 얼마? 그렇죠. 5에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2차, 2차이기 때문에 그놈의 2차에 대한 개수분의 개수가 우리가 수렴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여기 있는 요 디자인 상황을 다시 한번 본다면 x가 1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에는 이제 0분의 6골, 한마디로 무한수분의 6골인 이제 한번 무한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너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이제 1, 2 돼버려서 한마디로 무한소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부정형이죠. 그럼 이제 이걸 적절히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대한 디자인의 변형은 자, 알다시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통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분을 시키게 되면 그때 적절하게 우리가 변형이 진행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오늘 쭉 쓰겠습니다. x-6 곱하기 통분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나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될 것이고 그때 요 놈을 갖다가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따라서 너가 약분되면서 이제 우리는 x 플러스 2에 6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극한을 적용시키면 리밋 x가 1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너에 따른 극한값은 이제 우리 충분히 분모는 3으로 분자는 6 곱하기 4로 이렇게 수렴할 거고요. 그때 약분을 좀 해주면 결과적으로 8에 수렴하는 게 나오겠네. 됐지? 즉 8에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6에 수렴하는 요놈이 이제 틀린 말이 되겠죠? 이제 답 우선 4번이 될 것이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거야. 이거 맞는 말 될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적절한 변형을 알다시피 여기 있는 분자를 그쵸 뭐 하면 됩니까? 유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알아서 약분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최종 결과 극한값이 4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가시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여기 있는 요거부터 먼저 보이시는 게 맞죠? 여기 봤더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의 상황을 우리는 여기 있는 규칙성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에 대한 우리가 풀이 전략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여기는 x를 누구로 그렇죠 마이너스 t로 치환해준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를 변형을 시켜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 하나씩 커질 때 우리 때 t는 누구한테 그렇죠 양의 무한대로 하나씩 커져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쭉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이제 우리가 x 대신에 마이너스 t 들어가면 t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t 그리고 여기를 이제 좀 줄여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상황을 다시 봤더니 너는 분명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우리가 상황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적절한 변형은 각각의 뭐 여기 놈을 유리화한다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차수를 봤더니 연도 1차고 여기도 루트 안에서 2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 1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 따라서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로서 마이너스 1분의 여기서 루트 1이 우리가 최종적인 극한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fx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때 여기 있는 각각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에 따른 극한값이 a, x가 4로 갈 때는 그에 따른 극한값이 b로 나왔을 때 3ab를 구하라 뭐 그런 내용이네. 자 보시면 이제 우선 이 상황부터 우선 지켜보시죠. 이때 리밋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4분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마이너스 3이었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이제 x의 무한대를 적용시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왔고요. 그때 보면 각각의 차수가 여기다 1차 루트 2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도 1차로 인식하면 되겠죠. 결과적인 최종적인 그놈의 극한값은 몇 분의 그쵸 1분의 루트 1이 돼서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얼마?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를 4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그때 극한값은 자 한번 써보죠. 이렇게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4를 갖다 분모 분자에 대입을 했더니 그때 너는 무한소분의 자 해보면 아시겠지만 무한소가 나와요. 무한소의 무한소 꼴이기 때문에 우리 또 적절한 변형으로서 어떤 작업을 해주냐 여기 있는 요놈의 뭐를 그쵸 유리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분모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플러스 3이 곱해지고요. 분자가 동일하게 곱해져서 각각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 대한 합쳐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놈에서 여기 있는 9 빼기 9를 하는 거니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만 남겠네요. 그럼 너가 인수분해 돼서 x 마이너스 4로 이제 표현될 것이며 여기 너와 너가 약분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지? 따라서 여기 있는 남는 모습은 너, 분모의 너랑 분자의 너가 남았을 것이며 그때 다시 4를 각각 분모 분자에다가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그때 너는 루트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9가 되겠네. 그리고 3 되고요. 분자는 이제 4가 대입돼서 최종적으로 루트 9 더하기 3, 즉 3 더하기 3분의 4, 6분의 4가 되는 거. 결과적으로 얼마 됩니까? 3분의 2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한 값은 3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2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2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때 너에 대한 극한함수 구해봐라 그런 문제인데 자, 5번에 있는 이쪽 부분 먼저 확인해야겠죠? 이쪽 부분 봤을 때 먼저 x가 1로 하나씩 가까워지면 이제 우리가 분모가 지금 0에 수렴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모 0에 수렴했기 때문에 분자 또한 누구에 0에 수렴해져야 되고 이제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리밋 x가 1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너 fx 플러스 3 요놈이 이제 0에 극한값 갖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또 다음 의미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각각 따로따로 극한값을 봤을 때 그 리밋 x가 1로 하나 가까워지는 그 fx는 결과 최종적으로 누구에 수렴해야, 그렇죠, 마이너스 3에 수렴해야 여기 있는 0이라는 값의 극한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렇지? 우선 요거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고요.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해서 할 텐데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봤더니 너는 이제 우리가 분모 부분과 분자 부분이 적절히 이제 뭐 인수분해 되는 포인트가 존재하죠. 그걸 갖다 인수분해 하게 되면 분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x-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되고요. 아니죠,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fx를 묶어주면 너는 fx 플러스 3 이렇게 묶이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디자인상 여기 있는 요만큼을 우리가 따로 볼 수 있다면 너는 결과적으로 누구에 6에 수렴하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우리가 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남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 여기 있는 x가 1로 가까워지는 걸 적용시켜주면 이제 6 곱하기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놈의 값이 누구에 마이너스 3에 수렴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따라 계산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함수 fx와 gx가 있는데 각각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대로 옳은 것을 골라봐 그런 문제인데 자, 기억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너와 여기 있는 너가 각각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그럴 때 너에 대한 극한값 존재하냐 물어보는 것은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gx를 갖다가 여기 너와 너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사칙 연산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자, 한번 써본다면 이런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이때 리밋 x가 a로 가까워지는 이런 gx에서 너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여기 있는 너와 너를 활용한다면 이렇게 리밋 x가 a로 가까워질 때 너 fx분의 fx gx 꼴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야 fx 약분되면서 gx만 되는 거 확인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봤을 때 너 존재하고 너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너 또한 존재하냐 라고 말한다면 우선 틀린 말이죠.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분모가 뭐가 아니라는 그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기본 전제가 깔렸어야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앞에 없죠.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맥락이죠.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gx가 존재하냐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gx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짓은 여기 있는 fx와 여기 있는 fx분의 gx를 뭐 해주시면 곱해주시면 gx가 만들어지겠네. 그치? 그러면 곱했을 때 각각 여기 있는 값도 존재하고 여기 값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있는 요 놈이 곱해져 있는 디자인 꼴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분모가 이제 0이다 0이 아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놈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gx 값이 존재한다고 말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니은 맞는 말. 그리고 디귿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실수 x에서 너가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극한값도 너이다. 우리 이거 극한값에서 존재하는 이제 부등식 관련 성질이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같다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극한값 씌우게 되면 여기 있는 같다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같다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우선 틀림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을은 여기는 이런 모습이라면 그때 너는 이제 0에 수렴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이었죠. 봤더니 분모가 0을 향해 하나씩 가까워진다면 분자 또한 누굴 향해 0을 향해 하나씩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극한값이 우리가 fx가 이제 0에 수렴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이제 맞는 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요놈의 이제 극한값이 3이고 요놈의 극한값이 1이다. 그럴 때 이 곱해진 꼴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봐라, 그런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요 모습 자체를 여기 있는 최초에 수렴하고 있는 요 디자인 자체와 요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이제 이렇게 풀어간 애들도 있어요. 어떻게 풀어나면, 이때 x가 a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각각의 fx와 gx가 따로 이렇게 알파와 베타에 수렴한다, 널 알파와 베타에 수렴한다 해가지고 풀어간 애들이 있어요. 답은 똑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 풀이가 맞은 풀이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여기 있는 fx와 gx는 각각 수렴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놈 자체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놈을 통째로 우리는 사칙 연산을 적용해서 얘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오리지널 풀이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내가 먼저 여기 있는 fx를 좀 따로 우리가 찾아보겠다 이렇게 친다면, 여러분 할 짓은 여기 있는 너와 여기 있는 너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뭐 자체를 더해준다든지 빼준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난 더해줘 보겠다고. 이때 연두 놈을 더해주게 되면 a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너는 이제 fx 더하기 gx와 그리고 fx 마이너스 gx를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 더해준다면, 그때 우리가 요놈을 너만 따로 봤을 때 그때 극한값은 어디에? 그쵸? 3에. 그리고 너를 따로 봤을 때 너의 극한값은 어디에? 1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요 디자인상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따로 계산해 본다면 이때 gx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너는 리밋 이 리밋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이가 4가 됐으니까 약분돼서 2가 되면서 이때 fx가 누구에? 2에 수렴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그렇다면 2에 수렴한 거 확인됐다면 이제서야 우리가 너와 너를 이제 좀 따로 본다면, 따로따로 볼 수 있다면, 그때 x가 a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이 fx는 우리가 분명히 2에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fx 더하기 gx 같은 경우 우리는 너와 너를 다시 따로따로 보는 거지. 너와 너를 따로 봤을 때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에 수렴한다고? 2에 수렴하고, 그때 그놈의 gx는 어디에 수렴하는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누구에? 3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 또한 몇에 수렴해야 되는? 1에 수렴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니? 결과적으로 이제 그제서야 우리는 이 fx가 2에 수렴하고 gx가 1에 수렴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놈을 그제서야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따로따로 봤을 때 너는 1에 수렴한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최종적인 그때 값은 2 곱하기 1로서 얼마? 그렇죠. 2가 되는 우리가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다음. 자, 8번 보도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 이때 fx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 상태, 그때 이 디자인 꼴은 5에 수렴한 상태, 이런 내용이라면 그때 우리 하나는 수렴하는 이론 디자인 어떻게 풀어가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무한대분의 이제 수렴하는 값을 이제 분수꼴로 표현해 가지고 우리는 요놈에 대한 요 디자인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한대분의 5가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거를 갖다 표현한 거겠죠.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fx를 쓰겠고 분자에는 이 fx 마이너스 gx를 쓰겠단 말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요놈을 갖다 이제 적절히 약분하면 그때 너는
이제 e-fx분의 gx꼴이 될 것이고, 그때 여기 있는 요 무한대분의 5는 알다시피 0에 수렴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0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때 fx분의 gx가 어디에? 그렇죠. 2에 수렴해야 되는 곳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요 디자인을 활용하는 게 여기 메인 내용이 되겠지. 그러면 요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분모 분자에 각각 fx면 gx가 돼야 되니까 fx로 분모 분자를 동일하게 나눠줄 수 있겠죠. 나눠주게 된다면 너는 그때 여기 있는 놈은 9-4 곱하기 fx분의 gx, 여기는 3 더하기 fx분의 gx 형태로 변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너는 여기서 각각의 또 이제 따로 우리가 극한을 보내버리면 9 요놈은 4 곱하기 2, 여기는 3 더하기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5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5에 수렴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제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을 만족시킬 때 f1을 구해봐라, 그런 내용인데, 자, 우선 다항함수 fx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다항함수 디자인을 가진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모습을 봤을 때, 자, 봐봐. 분모가 분명히 무한대분의 분자는 다항함수 때는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어떤 무한대인데 특정 값 2에 수렴했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이 fx가 몇 차라는 걸 이제 제한을 해주는 거야. 그치? fx가 2차라는 걸 제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무한대꼴에서 이런 2라는 값을 가져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2차이면서 그놈의 최고차항 계수분의 계수가 우리가 여기 있는 수렴값이기 때문에 그놈의 최고차항 계수는 2에 대한 x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로 쓰냐면 그냥 점점점으로 둬버려. 왜냐면 이걸 갖다 우리 특별하게 다른 문자를 잡으려고 우선 노력은 하지 마시고 다른 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가면 충분히 또 세워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긴 요 디자인을 봤을 때 분명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제 적용을 시키면 너는 0에 수렴하고요. 그때 분자 또한 어디에? 그렇죠. 0에 수렴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때 f-1은 우리가 0이 된다는 거, 얘가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f-1이 0이라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1이 fx에 바로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바로 하나의 근이 되겠다는 소리죠. 마이너스 1은 근이 된다는 거.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연습했다시피 이 fx가 최소한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간다는 소리는 fx 자체가 누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너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x 플러스 2라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맞니? 자, 그러면 이거와 여긴 얘를 이제 짬뽕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냐면 그때 이 fx라는 애는 최고차항 2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는 갖고 있고 x 플러스 1은 갖고 있으며 나머지 꼴에 추가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기껏해야 2차이 되기 때문에 얘는 x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는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b로 잡아내시면 내용은 이제 마무리된 겁니다. 됐니?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요 놈을 다시 한번 얘랑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리밋 x가 마이너스 1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fx 대신에 여기 있는 요 모습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그럼 이제 상태에서 너와 너를 약분되고요. 남는 게 이 x 플러스 b인데 그제서야 마이너스 1을 다시 적용시키면 그때 너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b에 수렴할 것이며 그게 최종적인 여기는 마이너스 4에 수렴하는 게 되겠죠.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따라서 그때 b는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1을 다시 적용을 할 필요도 없겠네요. 마이너스 1을 적용하긴 해야겠네. 그럼 적용하게 되면 최종적인 fx는 이쪽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누굴 구하라 했습니까? f1을 구하랬기 때문에 그때 1을 대입하면 이쪽 자리가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f1은 f1은 뭐가 되겠다?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 우리가 요 디자인 그림 상태를 제공해 놓고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식을 직접적으로 찾아내셔 가지고 이제 극한값 구하는 요 디자인 이제 몇 문제 풀어봤었는데 어쨌든 또 한번 풀어보시죠. 자, 보시면 어쨌든 우리는 주어지기를 이런 그림 상황에서
OH 아니 3분 OH의 길이를 뭐로 잡는다? X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P의 X좌표 X가 되는 거고 그에 따른 Y좌표는 뭐 자연스럽게 X제곱으로서 우리가 식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놈의 길이 또한 우리가 X제곱으로 표현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요놈에 대한 식을 우리는 어쨌든 변수가 X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으로 써야 되거든. X에 대한 식으로 쓰려면 이제 pH 같은 경우는 우리가 X축으로 썼고 PO 같은 경우는 여기 놈에 대한 대각선 직각삼각형의 우리 빗변의 길이잖아. 빗변의 길이기 때문에 요놈의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통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쓰게 된다면 루트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쓰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맞지? 그럼 이걸 갖다 다시 여기 있는 요 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너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루트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죠. 맞니? 그럼 이제 요거 디자인상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가 부정형으로서 적절한 변형이 필요했고 그 변형은 유리화가 적절한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 분자에 그다음에 그치 켤레를 각각 곱해 주시면 이때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서 4제곱이 서로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x제곱만 남을 것이며 그제서야 다시 확인했을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표현됐고 그때의 우리가 풀이 전제항은 계수분의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최고차항 계수는 이제 최고차가 2차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루트 안에 있으니까 2차, 다 2차로 동일하죠. 그러면 그놈에 대한 계수들은 루트 1 더하기 1분의 분자 같은 경우는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1로서 우리가 최적적인 요놈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 자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 너 같은 이런 상황을 제시했는데 그때의 극한값을 구하랬습니다. 자 구조상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샌드위치가 떠오르는 게 맞죠.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 했는데 제시되기를 연립분식 제시됐기 때문에 우리는 샌드위치를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샌드위치를 사용한 데 있어서 우리는 x분의 fx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연립분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때 x분의 fx는 각각 분모에다 x를 적용시키면 너는 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쪽은 2x제곱 플러스 1분의 x분의 그리고 6x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쓸 것은 각각 이제 양쪽에 그 칸을 이렇게 써도 우리가 이런 등호는 그대로 따라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각각의 수렴값을 봤더니 넌 어디에? 그렇죠. 3의 수렴하고 너도 어디에? 2분의 6이니까 3의 수렴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샌드 정리에 의해서 너 또한 몇에? 3의 수렴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극한값 3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2번 볼게요. 12번은 여기 있는 너가 이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은 기본적인 1차 함수 여기 있는 요 부분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것들은 다 연속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x가 2라는 이 경계에서 끊어진지 우리가 연결됐는지 그걸 확인하자는 건데 어쨌든 연속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시키는 게 목적인 거잖아. 따라서 연결시킨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정의를 이용한다든지 뭐 하면 되는 건데 정의를 이용해 보죠. 결과적으로 뭐와 뭐 같으면 됩니까? 그렇죠. 그때의 x는 1에서의 극한값과 그에 따른 무슨 값?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요놈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그렇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되는 거고 그때 여기 있는 함수값까지 3개가 같아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건데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너를 갖다가 여기 있는 요놈에 따른 우리가 우극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너를 우리가 자극한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일 때에 대한 값은 함수값을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1일 때의 그 함수값이 결과적으로 너에 있는 좌극한과 우극한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주면 그 값이 최종적으로
연속이 될 거라는 게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한번 써본다면 우극한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들고 오면 될 것 같고, 그때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끌고 오면 되겠죠. 이게 서로 같으면 되기 때문에 각각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 여기 있는 너는 1 플러스 3 마이너스 1로서 최종적으로 그때 a는 몇이 되겠다? 4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 fx의 그래프 채용했고요. 그럴 때 fx 곱하기 gx가 닫힌 구간 너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 그럴 때 gx로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내용인데, 보다시피 먼저 fx 같은 경우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고, 그때 끊어져 있는 불연속 포인트가 바로 어디냐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불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곱하기 꼴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fx가 불연속은 맞는데 이 불연속 중에 특별한 불연속이 해당되냐,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특별한 불연속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그 다음에 각각 함수값이 다 존재하는데 그게 적어도 하나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연속을 우리가 제작을 했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이 곱하기 꼴이 우리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x는 마이너스 1인 요 디자인 그 값이 여기 있는 g의 값에 대입을 했을 때 그 결과 얘가 0이 되면 그놈이 우리가 fx 곱하기 gx 꼴에 대한 함수의 연속 조건이었죠. 맞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g란 함수가 알다시피 기본적인 연속은 돼야 됩니다. gx는 기본적으로 연속은 돼야 되는 거. 근데 알다시피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을 봤을 때 여기가 2차 절대값 씌어진 그리고 1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속은 우리가 깔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놈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걸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찾으러 가보죠. g-1을 대입했을 때 그 결과 1-1로서 0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이제 연속을 만족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x의 마이너스 1, 3, 1-1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되므로 이놈은 또 연속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같은 경우는 그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죠. 즉 0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에서는 우리가 연속을 만들어 줄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 됐죠? 다음.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fx가 조금 복잡한 형태로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여기 있는 너와 너가 불연속인 그런 x의 값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런 내용인데, 자, 요놈이 이제 또 못 그릴 복잡한 내용은 아니거든. 그럼 충분히 이걸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fx와 더불어 다음에 나온 요 디자인이 여기 있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모습이에요. 그 말은 내가 y는 fx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f-x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여기는 너와 너의 특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는 무슨 축? 그렇죠. y축 대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짓은 요놈을 그래프를 그린 후 요놈을 y축 대칭을 통해서 요놈의 그래프를 추가적으로 그려서 이놈에 대한 불연속이 되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제가 먼저 우선 그래프를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죠. fx의 그래프는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 자, 우선 경계가 지금 2라고 여기 2라고 여기 마이너스 1이 경계가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이 절대값 부분을 봤더니, 자,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x가 0일 때 또 이제 나눠지는 그래프거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래프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죠. 먼저 이렇게 좀 축을 그리겠습니다. x축, y축 원점을 그리고요. 그때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에 1을 좀 체크하시고, 각각 먼저 1일 때의 각각 함수값을 좀 써보죠. 1일 때 함수값은 1이라 했기 때문에 그때 요 지점 이렇게 빵꾸 메꿔주시고,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여기다가 좀 빵꾸를 좀 메꿔주시죠.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우리가 의미하는 게 x가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는 여기 있는, 자, 갖다 넣으면 빵꾸를 뚫어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여기를 빵꾸를 뚫어준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0의 값을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쪽 안쪽에서는 이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안쪽 범위, 그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 그려진대. 이 절대값 그래프는 여러분
이걸 또 너무 자세히 그릴 수 없어.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얼마, 그렇죠. 0,1인 포인트에서 요놈이 이제 그 뭐냐, 이제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그래프가 나눠집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그래프는 알다시피 요놈이 안쪽 값이 양수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x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는 그때 요런 디자인의 형태의 꼴을 갖고 여기는 이런 디자인의 형태의 꼴을 갖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따라서 너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래프의 모습이 요런 모습으로 조금 조잡하지만 요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 확인되셨나요? 자, 더불어서 이제 이쪽 부분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 너는 우리가 무슨 축 대칭을 시키면 된다고? 그렇지, Y축 대칭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또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고요. 이런 Y축 대칭 시키게 되면 안쪽에서는 이거 자체가 여기 있는 요거 자체가 Y축 대칭 그래프예요. 그럴 때 굳이 우리는 여기서 Y축 대칭을 따로 할 건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은 Y축 대칭 했을 때 여기 이 값 자체가 1이 1,1이 아니라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요 지점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Y축 대칭하면 1, 마이너스 1 자리에 이 값이 각각 존재해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 그리고 그때 이쪽 이 양쪽에 있는 이 0이 되는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될 거니까 최종적인 이 fx와 f-x의 그래프를 그린 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두 그래프를 더해진 애와 빼진 애에 대한 불연속인 그 x 값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자, 먼저 더해진 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더해진 애는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어쨌든 더해졌든 빼졌든 여기가 각각 이게 연속이고 여기도 연속이고 여기도 연속이고 여기도 연속이라면 더하든 빼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속함수가 된다고, 연속함 성질에서 연속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따로 그놈의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런 끊어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의심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짓은 각각 더해져 있는 디자인 꼴이든 빼져 있는 디자인 꼴이든 어쨌든 이게 끊어져 있는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각각 동일한 x가 마이너스 1과 1인 포인트, x가 마이너스 1과 1인 포인트에서 불연속 의심점이란 게 확인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연속 의심점이 됐는데 또 불연속 의심점이라고 다 이걸 더했을 때 불연속이 되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꼭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즉 x가 마이너스 1 때의 우리가 연속이 되는지, 즉 연속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지, 그리고 또 x가 1인 포인트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소리거든. 즉 우선 더해진 꼴에 대한 우리가 모습을 확인해 보면 x가 마이너스 1 때 좌극한을 x가 마이너스 때 좌극한은, 자, 이때 fx를 좀 보시죠. 자, fx와 f-x를 좀 따로 보자. 따로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지워버리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에서 x는 마이너스 1인 포인트에서 x가 마이너스 1인 포인트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에 대한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은 여기를 향해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너는 어디? 그렇죠. 0에 수렴하고요.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겠습니까? 또 결과적으로 0에 오는 게 우극한도 0에 수렴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때 함수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맞니? 자, 그 다음 이번에 또 f 마이너스 x에 해당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보겠다고. 그러면 그때 좌극한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와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과 0이 되는 우극한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 함수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함수값 여기 보시니까 그때 함수값이 여기가 1이 됐죠?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첫 번째 더하기 상태를 볼 거거든. 더하기 상태를 봤을 때 그놈에 따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자, 더하기 상태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 좌극한은 얼마 됩니까? 그렇죠. 0과 0을 더하는 거니까 0이 되고, 우극한은 0과 0을 더한 건 0이 되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1과 0을 더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는 더해진 꼴에 대한 마이너스 1 포인트에서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싹 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때는 얘 디자인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속이 보장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 자, 이걸 좀 지우면 아까우니까 여기서 이걸 살려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때 해보면 이때는 정확한 각각 빼보면 0이 되고 뺐을 때 0이 되고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빼기 디자인 사태에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함수값과 자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n이 지금 요 빼기에 대한 불연속의 개수이기 때문에 n은 기본적으로 1은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치? 우선 m은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m은 우선 0개를 가지고 있다 칠게요. 이해되고 있지?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아니라 x가 몇일 때? x가 이번에는 1일 때를 좀 해보죠. x가 1일 때. x가 1일 때는 우선 더해진 상태를 좀 보죠. 더해진 상태를 보기 앞서서 각각의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상태를 보게 되면 먼저 fx 1일 때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동시에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때 함수값은 그때 여긴 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얼마 됩니까?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f-x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기는 1인 지점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다 또 0에 수렴하기 때문에 0으로 가고요. 그때 함수값은 보다시피 여기서 1일 때 함수값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더해진 꼴을 볼까요? 더해진 놈을 봤을 때 각각 좌극한 0과 0이 있기 때문에 0, 우극한 0과 0이기 때문에 0, 1과 마이너스를 더했기 때문에 또 0이 돼서 결과적으로 더해진 꼴에서는 또 함수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1인 상태에서는 연속이나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 여기 주지 말고 그 빼기 상태를 한번 볼게요. 빼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더하기 아니라 빼기라면 그때 여기 있는 0과 0을 뺐을 때 0, 0과 0을 뺐을 때 0, 1과 마이너스를 또 뺀다면 그게 2가 돼버리죠. 그래서 또 결과적 함수값이 정확한 우극한이 다르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또 여기 있는 n 부분이 하나 더 x가 1인 포인트에서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m의 값은 즉 더하기일 때는 그 불연속 의심점인 여기 있는 x는 마이너스 1과 1포인트에서는 둘 다 연속이란 게 다시 확인이 돼 버렸고요. 그래서 불연속 개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빼기 같은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각각 n의 값에 대해서 각각 이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둘 다 불연속점이 됐으므로 두 개가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m 더하기 n은 얼마 되겠다? 2가 되는 걸 우리가 얻어갈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오케이, 다음.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자, 우선 좀 지우고, 다시 봅시다. 15번. 이제 열린 구간 0에서 5.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다 보겠다는 소리고, 그때 fx의 그래프 오른쪽 그림 같을 때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제 골라봐라. 먼저 기억을 봤더니 닫힌 구간 1에서 2. 여기 있는 요 부분에서, 여기 있는 2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분명 우리가 이 닫힌 건 1과 2에서는 알다시피 다 연속이고 그때 최대값은 2,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것이고 뭐 최소값 얘기는 없으니 굳이 할 필요 없겠네요. 결과적으로 최대값을 갖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 니은 보시죠. 니은은 뭐가 되어있니? 이때 닫힌 건 2에서 4, 2에서 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겠다는 소리고 그때 자 여기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봐야겠다. 잘 봐. 여기가 이제 끊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는 요 부분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시겠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최소값을 갖는다. 분명 2에서 4에 해당되는 최소값은 여기는 요 포인트가 우리가 최소가 돼줘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몇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이 이런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여기가 지금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최소값을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지금 3에서 4 동일하지 않구나. 3에서 4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4까지 여기까지 본다 칠게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3에서 4를 봤을 때 최대값이 자 가장 높은 값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존재해버리죠. 이 부분이 지금 최대값이 3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갖지 않는단 말은 이제 틀린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우선 기억이 우리가 여기에서는 옳은 말이 되겠네요. 됐죠? 다음. 자, 16번 보겠습니다. 닫힌 구간 너에서 너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자, 우리가 이거 충분히 분수함수를 여러분이 정확히 그릴 수 있다면 뭐 어렵지 않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네요. 정근선 또 찾죠? 정근선 분모로부터 x는 2분의 1 하나 나오고요. 그때 여기 있는 계수분의 계수로부터 y는 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그에 따른 정근선은 자, x가 2분의 1 여기 표기할게요. y가 2일 때는 요 정도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프 개형 자체는 우리 x에다 한번 0을 넣어보게요. 0을 넣었더니 그때 그 값이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즉 0, 마이너스 1인 한 이 지점을 지나는 그래프로서 그래프 개형이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닫힌 구간 1에 3은 1은 한 이쯤에 있을 거고 3은 한 이쯤에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그래프에 대한 최소를 보기다는 소리고, 최대값은 그냥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1 넣으면 얼마입니까? 따라서 그 5가 나오죠. 그리고 최소값은 3을 넣었을 때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너는 5분의 3 넣으면 13이 나오네. 그치? 뭐 최대값은 5, 최소값은 5분의 13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곡선 4참수와 3참수가 주어졌는데, 어쨌든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 자, 이거 하나의 교점이란 말은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요놈의 그래프를 내가 그냥 fx로 두고 요놈의 그래프를 뭐 gx로 둔다면 이 fx와 이 gx가 만나는 점이 한 개다라는 소리고, 다시 만나는 점이 한 개란 말은 요놈을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fx-gx는 0이라고 써본다면 얘는 충분히 방정식으로 다시 해석이 가능하거든.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란 말과 동일합니다. 즉 여기서 보여주란 건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요거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 최소 한 개인 것을 뭐해라, 그죠, 보여라. 그런 즉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는 소리죠. 사이값 정리.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fx-gx꼴을 찾아야겠어.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3차에서 4차에서 2차구나. 2차를 갖다가 빼란 말이겠지. 빼주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쓰겠습니다. 2x의 4제곱 마이너스 7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는 0으로 만들어내면 지금 여기 있는 여기까지에 대한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단계가 이제 여긴 요 방정식에 해당되는 사이값 정리, 한마디로 1번, 2번, 3번을 보여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 여기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는 0인데 우리가 닫힌 구간으로 바꿔서 마이너스에서 0까지 우리가 연속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이게 우리가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속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뭐가 있냐, 그쵸? 양끝 f-1과 f0에 대한 각각 함수값이 서로 뭐하면 다르면 되겠죠? 그러면 f-1을 찾아봤더니 그 결과, 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대입하면 2 플러스 7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넣으면 4가 되겠네. 그럼 f0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됐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f0과 f1 값이 서로 마이너스 1 값이 다르다는 거 확인됐고요. 그제서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있는 사이값 k는 여기서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0이 되겠죠. 이 0이라는 값이 누구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게 확실하잖아. 따라서 우리가 1번과 2번과 3번 조건에 의해 여기 있는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방정식의 실근이, 즉 여기는 교점이 몇 개뿐이다, 한 개뿐인 것을 우리가 보여준 게 된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모두 만족한 다음수 fx가 이제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왜 이래? 이걸 눌러서 그렇구나. 자, 어쨌든 얘 닫힌 구간 1,2에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지면 보여라. 자, 어쨌든 우리 디자인 자체가 방정식 주어졌고 실근에 대한 그 가지는 그 존재 여부를 물어본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제 사이값 정리인데
디자인상 이제 조금 우리가 몇 가지 좀 거쳐 가야 될 상황이 존재해 보여요. 자, 어떤 건지 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우선 가 같은 거 봤을 때 우리가 수렴하는 분수함 성질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fx 또한 누구의 1에서 x가 1로 하나씩 가워진 그 극한값이 0에 수렴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fx 자체가 지금 당함수이기 때문에 그 f1이 0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제서야 추가로 여기 있는 나를 봤을 때 여기서 동일한 맥락으로 F2가 또 동일하게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fx 자체가 기본적으로 1과 2를 해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놈에 대한 디자인은 x-1 그리고 x-2에 대해서 기본적인 꼴을 갖고 있고 추가로 어떤 누군가에 대한 모습을 갖고 있겠죠. 이게 QX로 두겠습니다. QX로 둔 이유는 어쨌든 요놈에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실근이 더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다시 우리는 이 fx는 0을 만족시켜주는 그 닫힌 구간 1, 2에서 지금 1과 2가 닫힌 구간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놈이 여긴 fx는 0이란 뭐를 만족시켰는지 실근이 지금 1과 2로서 두 개가 존재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fx는 더 추가적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디자인 꼴이 돼야 되며 그에 따른 나머지 이 qx 부분에서 이 실근이 적어도 몇 개? 한 개는 더 갖고 있어야 한 개 더 갖고 있어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 개라는 이제 실근을 가진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요놈에 대한 fx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번엔 qx에 대한 주인공으로 두고 이 사이값 정리를 쓰셔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지? 자, 그러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진행해 본다면 먼저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닫힌 구간 1, 2에서 1과 2에서 우리는 연속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 보장을 하는 거죠. 이 fx가 당함수라는 것은 qx 또한 당함수여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각각 그 q1과 q2에 대한 그놈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 걸 보여주는데 그럼 q1과 q2를 찾으러 가야 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카와 나를 여기 있는 fx를 요 모습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다시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카 같은 경우 리밋 x가 1로 하나씩 그어질 때 x-1분의 여기가 x-1, x-2 qx가 들어가는 거 확인됩니까?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연놈이 약분되고 그제서야 2를 대입하면 연놈이 마이너스 q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1이 최종적인 2에 수렴하는 거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Q1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2에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Q1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그러면 이제 Q1 값을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로 찾았고요. 그럼 Q2 값은 동일한 맥락으로 나를 활용하면 되겠죠. 나를 활용했을 때 x-2분의 x-1, x-2, QX가 될 것이고 그때 연놈이 약분돼서 2를 대입하면 이번에는 그냥 Q2가 나오고 Q2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니? 결과적으로 역없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1이 같지 않은 거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Q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걸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의 여긴 0이 바로 사이값 K가 될 것이고 그 0이라는 값이 바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냐? 분명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1번과 2번과 3번을 만족했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QX에도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실근을 추가적으로 더 가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쪽에서 두 개, 여기서 한 개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몇 개가 되겠다? 3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보여준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보시면 너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는 너에 대한 값을 구하고 풀이관을 쓰시오 돼 있는데 디자인상 봤더니 여기는 여기 fx-2가 정의역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른쪽으로 봤더니 넌 그냥 fx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x- 디자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지. 여기 정의역이 서로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럼 얘를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x-1을 그냥 t로 취하는 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그럼 x-1 t로 취하면 그때 x가 2로 가까워졌을 때 그때 t는 누구의 그렇죠. t는 0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x-2 대신에 t, 또 x-2 대신에 이제 f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5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그럼 그제서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리밋
t가 0으로 간다. x 대신 t로 딱 쓰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놈은 t 플러스 ft, 그리고 이놈은 t의 제곱 마이너스 6ft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요 t분의 ft로 활용해서는 분모 분자를 또 각각 뭐로 나눠야겠습니까? 그렇죠. t로 나눠주는 게 맞겠죠. t로 나눠주게 되면 너는 t가 0으로 갔을 때 1 플러스 t분의 ft, 너는 t 마이너스 6 곱하기 t분의 ft가 되겠네요. 따라서 분모는 1 더하기 5가 되겠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t 대신에 0 들어갔고 0 마이너스 6 곱하기 5가 되겠네요. 따라서 6분의 마이너스 6 곱하기 5이기 때문에 약분하신 마이너스 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렴값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극한에서 또 마찬가지로 도형에 활용된 그런 스타일이고, 그때 우리가 여긴 요 디자인에 대한 극한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할 짓은 여기 있는 A는 여기 있는 변수와 동일하게 매칭이 됐으니까 찾을 필요 없고, 여기는 R이라는 애를 갖다가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거고. 자, 다시 문제의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A가 0,4, B가 마이너스 A,0, C가 A,0 각각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당연히 여기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때 여기 있는 반지름 길이를 R로 했기 때문에 자, 내접합니다. 내접원에 대한 반지름 길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기본적인 중학교에 써먹던 공식이 떠오르는 게 맞겠죠.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 먼저 넓이부터 구해보자. 넓이는 여기가 밑변이 2a이고요. 높이가 지금 4가 됐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4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공식을 이제 내점원을 통한 반지름을 통한 그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이 뭐였습니까? 둘레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은 2a가 됐는데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통해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16이라 쓰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네. 이게 두 개 있으니까 루트 2 루트 a제곱 플러스 16이라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죠. 약분하면 여기가 2가 약분됐을 것이고 여기 2랑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4a는 여기서 r 곱하기 a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6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r을 a로 쓰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그 r을 이제 양변을 요놈으로 나와준다면 a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6분의 이제 4a가 된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것은 리밋 a가 0보다 큰 쪽에서 다 왔을 때 그때 r분의 a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역수가치해져서 곱해지면 되겠네. 맞지? 그럼 역수가치해서 곱해지는 순간 여기 있는 이 a와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이 a가 서로 약분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역수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서 남는 게 누구냐면 다시 분모에 남는 게 누구냐면 4고 분자에는 얘가 들어가서 a 더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또 무턱대고 유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셔라. 그럼 분모는 어쨌든 4에 그대로 있고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0을 각각 대입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0을 대입한 최종적인 루트 16만 남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즉 4분의 루트 16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분의 4로서 몇에 1에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자 이렇게 주어졌네. 여기 있는 fx와 gx 이렇게 각각 다항함수로 제공됐는데 그때 여기 있는 너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고 싶대요. 그럼 너가 우선 연속함수 성질에 의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gx와 fx가 둘 다 연속이에요. 둘 다 연속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속함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분모에 깔리는 이 gx에서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그놈의 함수값이 0이 아닌 거에서만 연속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0이 아닌 게 있으면 안 돼.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잘못 말했지. 0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0인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짓은 여기 있는 이 gx라는 이 참수가 분모에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요놈이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말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게 0이 안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요놈의 이 참수 그래프가 개형 자체가 여기 있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붕 떠있는 디자인 형태의 이 참수를 갖기 위해서는 그놈의 무슨 식이 그렇죠. 판별식이 즉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뭐 하면 됩니까? 작으면 되겠죠.
그치?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만난 점이 없다, 즉 교점이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놈을 우리가 2차 분식 풀어보면 알다시피 a가 얼마?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그때 누구? 정수 a의 개수이기 때문에 정수 a의 개수는 이거 총 개수를 세보면 알겠지만 7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7 되겠네요. 됐죠? 다음.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대요. 그럴 때 여긴 너를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셔야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우선 이 fx가 우리가 어떤 식이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x-5가 기본적으로 0이 아니라는 전제를 우선 깔아야겠죠. 즉 x-5가 0이 아닐 때 그때 fx는 뭐가 되냐면 x-5분의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또 봐봐. 이 연속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지금 요놈은 x가 5가 아닌 상태에서에 해당되는 우리가 fx를 표현한 거고, 그리고 x가 5인 상태에서는, 즉 요놈이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때 f5의 값이 뭐가 된다? 우리의 함수값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함수값과 여기가 요놈의 무슨 값이 무슨 값이 극한 값이 서로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야 우리가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x가 5에서 또한 충분히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짓은 이 f5를 구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요놈의 x가 5에서 무슨 값, 극한 값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 되겠죠. 이해됐니? 따라서 우리가 할 짓은 여기 있는 요 놈의 극한값 찾으러 가면 될 것 같고, 그때 우리가 각각 상을 봤더니 부정형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고, 그때 여기 있는 요 놈이 5의 분모가 0에 수렴하니까 분자도 0에 수렴하게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각각 5를 대입한 25-5 플러스 a가 0에 수렴한다는 소리고, 그때 a는 얼마 되겠습니까? 20이 대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아니지. 마이너스 20이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 실수하지 말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